오늘은 저희가 되게 핑크핑크하게 입고 와봤어요. 봄이에요. 이제 꽃도 많이 피고. 오늘은 맘카페의 글쓰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고민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될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명예훼손. 그쵸.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도 엄마고 맘카페의 존재를 알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죠. 이러한 글을 써서 신고를 당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아니면은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글을 썼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냐? 맞아요. 그 가이드라인을 오늘 저희가 확실히 딱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만 맞췄으면은 법적으로 문제 당할 일 없다. 그리고 이런 거는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관계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확실하게 쓰지 말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사실을 말해야 돼요. 사실이요? 팩트? 팩트 체크. 1번은 팩트 체크다. 왜냐하면 이게 허위 사실을 뭔가 인터넷에 올려서 누군가가 내 명예가 침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죄가 확 커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팩트 체크. 내가 지금 손끝으로 쓴 이 글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게 제일 기초일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에 무슨 글을 쓰든 간에.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 특성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거, 어디서 내가 그냥 2차 정보, 3차 정보를 보고 온 거를 마치 사실인 양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위험한 거죠. 그 한마디 한마디에 누군가는 정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굳이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꼭 허위가 아니라 정말 진실을 말했는데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은 현재까지는 위법한 걸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벌금형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에 기초해서 뭔가를 썼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맘카페 지역사회에다 뭔가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울리는 거다. 이거는 좀 모두가 공유해보고 고민해보고 특히 예를 들어 위생 문제다. 어떤 키즈카페 갔는데 막 이 볼필자 밑에 똥이 가득하더라. 막 이런 거. 사실을 적시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쓴 글이라면은 사실 죄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문제가 제일 맞아요. 민감하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완전히 나한테 떨어뜨려서 맡기는 곳인데 거기서 뭔가 아이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널리 알려서 좀 사회 문제로 삼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게 사실 그 필터를 통과하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단순히 이거는 공익 목적의 글입니다. 이거 한 줄 썼다고 해가지고 그 공익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이 글쓰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로 뭔가를 제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쓰는 글인 건지 아니면 다소 이 원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나 뭔가 내가 억울한 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후자인 경우에는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잣대를 좀 냉정하게 가지고 그 글을 다른 사람한테 조금 봐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맥락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맥락이 내가 한창 원이랑 뭔가 싸우다가 갑자기 공익 글이라면 딱 올렸어. 이런 거라기보다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는 피드백을 받아보고 이거 조금 문제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한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와 상담한 기록 그리고 원에 대해서도 막 감정적인 다툼이 아니라 정식 통로를 통해서 뭔가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게 잘 원활하지 않았던 기록 같은 게 좀 있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 이 글 자체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잘 썼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원과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통화 기록이 남아있거나 카페 채팅 같은 게 남아있거나 이러면은 상대방이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거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 명예를 훼손하려는 글이다 이렇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 같은 것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려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지 이게 딱 그 글로써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거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단순히 어떤 업체의 이름을 뭐 땡땡 땡땡 별 하나를 음. 가렸다든가 초성으로만 썼다든가
해서 특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주의면 그거는 그냥 단언컨대 그건 특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땡땡으로 표시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특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앞뒤를 봤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어린이집을 생각한다. 요랬을 때는 특정이 인정이 되거든요. 맞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대학 무슨 과의 남자 교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과의 남자 교수가 한 명밖에 명이야. 없다. 그런 거 충분히 특정 가능하고 예를 들어 우리 무슨 동 카페가 있잖아요. 땡땡 동 맘카페인데 우리 동에 있는 다 아는 그 사거리의 카페 이렇게. 그쵸. 근데 카페가 한 개야. 이러면 이제 무조건 특정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또 하나 그 카페 글은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 댓글을 통해서도 여기서 드러나는 업체가 아니면 그 상대방이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 그런 전후 맥락을 가지고도 특정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맞아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격글을 쓸 거면 확실하게 저격글을 공익 목적으로 쓰고 음. 저격글을 쓰지 않고 뭔가 애매하게 피하고 싶다 이러면은 저격글을 안 쓰는 게 맞는 거죠. 저격을 그 사람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은. 그리고 이제 사실 맘카페 활동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물론 더 많지만 조금 카페 회원들 간 또는 운영진 간 또는 어떤 업체 간에 감정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댓글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사실 열받거든요. 이기고 싶거든. 그러다 보면은 약간 과도한 표현들이 이제 쓰지는 경우도 있는데 카페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조금 선을 넘은 얘기를 했다 이러면은 사실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맘카페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잘 없긴 한데 무슨 면 이런 게 표현됐다. 그러면 이제 거의 100% 모욕죄가 인정이 되는 경향이고 또 되게 추상적으로 봤을 때 등치도 티라노 같은 게?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고 엄마들 사이에서 엄마들 문화만에서 모욕적인 말로 느낄 수 있는 표현들 뭐 방치를 한다고 표현 뭐 그 엄마 방치하는 엄마잖아 이런 식으로 막 모욕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그 문화에서만 또 인정되는 모욕적인 표현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면은 만일에 누군가가 맘카페에다가 나를 딱 저격해서 뭔가 글을 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확인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를 해가지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개념은 의견 진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뚱뚱해 라고 하는 거랑 저 사람 몸무게가 70kg야 라고 70kg 안 뚱뚱한 거야. 저 사람 몸무게가 100kg야 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저 사람 몸무게가 100kg야. 되게 막 근육질이 엄청 몸 튼튼하고 키 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냥 사실을 진술하는 거고 저 사람 뚱뚱해 못생겼어 이렇게 하는 거는 평가가 그쵸. 들어간 거죠. 그 사람만의 생각인 거예요. 그걸 그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만의 그냥 의견 거기 가봤는데 맛이 없더라 나 입맛에 안 맞더라 이런 거는 의견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상황을 겪었는데 이렇게 쓰냐 저렇게 쓰냐에 따라서 법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의견을 진술한 거 가지고는 엄밀하게 말해서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를 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렵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뭐 이 티라노 같은 뭐 하면서 모욕죄가 되는지는 또 약간 별개의 문제라서 따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디 가게를 갔는데 좀 비위생적이었다, 나한테는 좀 더러웠다 이런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맘카페에서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동네 친구. 그리고 물건들 같은 것도 맞아요. 많이 사기도 하고. 물물교환이나 어떤 벼룩시장? 맞아. 뭐지? 나눔 이런 것도 진짜 많고. 맞아. 그래서 그런 취지에 잘 맞게 동네 친구들과 사이좋게 너무 이상한 말이다. 사이좋게 지내시고 혹시라도 카페 활동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신다 이러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가 그런 사건 진짜 많이 해봤고 그 맘카페의 생태를 정확히 알잖아요. 직접 맘카페 다 저도 해보고. 사실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여왕 등급이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 댓글 여기 저희 영상 하단에 저희 사무실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연락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